작년 한 해는 2014년 이후로 내내 상승세를 보였던 아파트 값이 9년 만에 하향세로 돌아선 해였습니다. 거기다가 2020년 이후에 나타난 기록적인 가격 폭등과 거래량 증가세 또한 한풀 꺾였던 해였는데 최근에는 가격 거품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어서 새해에는 부동산 시장에 여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뭔지 전망은 어떨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영래 대표 스튜디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부동산이 좀 시장이 차가워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정말 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원인으로 보면은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2020년 이후에 가격 자체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고 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자체도 단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형성이 됐었던 거품이 또 이렇게 이제 빠르게 식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를 때 너무 급격히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 다 샀는데 이제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네. 버티기 많이 힘들고. 어렵다. 예. 네, 가격이 오를 때는 이게 이제 또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투자 수요가 급격하게 이제 늘어났었는데 이게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또 부담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네. 그때는 많았었던 이제 이 수요들이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되면서 거의 다 사라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소득이 뭐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전보다 뭐 은행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가져가니까 급격히 늘어나니까 원리금 상환 포함한단 말이죠. 올해 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참 많더라고요. 1월부터는 증여 부담은 늘고 또 재건축은 쉬워진다. 좀 자세히 설명해 줄까요? 네, 지금 이제 그동안 이 절세 전략으로 이 정여를 이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면서 작년까지도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이제 이러한 정여가 이제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이제 좀 이제 절세를 통한 정여를 통한 절세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배우자라든지 이제 자녀에게 이제 정여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이제 부과를 했는데요. 네. 예. 이 과세 표준이 원래 시세에 70에서 75%가 이제 적용이 됐었기 네. 때문에 그만큼 이제 취득세도 절감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시세 기준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취득세 부담이 증가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정여를 받게 되면 이제 2월 과세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5년이 지나서 이제 정여받은 이제 부동산을 매도를 할 경우에는 정여받은 가격으로 이제 양도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양도세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여를 많이 하는 원인이었었는데요. 이게 올해부터는 10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10년을 보유를 했다가 매도를 해야지만 양도세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여로 인한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네네. 일단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 진단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작년까지는 이 안전 진단에 대한 기준이 이 그 구조 안전,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의 내구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체 이제 점수의 50% 정도를 차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네네. 올해는 이제 이게 30%로 줄고 대신에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지 뭐 이제 설비 노후도 그러니까 이제 외관으로 이제 봤었을 때 네네. 이게 이제 뭐 대부분 30년이 이제 경과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노후화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이 재건축 안전 진단을 통과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중층 재건축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순위 청약 신청 요건도 1월부터 완화가 된다고요? 네, 이제 무순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은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미달이 나고 그리고 이제 최종 그 계약 이후에도 미분양이 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무순위 이제 청약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무순위 같은 게 이제 해당 지역에만 이렇게 이제 청약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이제 전국의 이제 모든 아파트에 지역 상관없이 청약을 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또다시 뭐 지방 부동산들을 또 노리고 이런 얘기들도 조금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규제 상반기 중에 완화된다고 하던데 요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은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전체적인 이렇게 이제 그 유동자금 흐름이 이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이제 조금씩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해서 이제 대출이 이제 그 동안은 이제 2억 원까지만 가능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게 이제 폐지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을 때 그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이제 계약 만료가 돼서 나간다고 할 때 이제 그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이제 전세자금 반환 대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1억에서 2억 원까지 이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준이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다주택자라든지 이제 그 등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이제 거의 이 담보 대출이 쉽지가 않았었는데 예, 예. 이러한 부분도 올해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규제 지역은 한 30%? 뭐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정도가 이제 적용이 됐고요. 네네.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조정 비규제 대상 지역. 지역이기 네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 70%까지 가능했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까지 적용이 되는데 그나마 이제 이게 또 DSR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네네. 사실상 다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쉽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네. 대출을 많이 해놓은 분들이 많으니까요, 다주택. 네. 근데 생활안정자금 2억 원 폐지면 여기는 DSR이 붙는 거예요? 네, 여기도 이제 DSR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아, 그러면 뭐 그렇기 주말 대출하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완화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출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네네. 이렇게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이자 무서워서 빚내기가 힘들어가지고. 어우, 요즘요. 아,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하는데 요 내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부세를 이제 계산을 할 때 기본 공제 금액이 현재는 이제 11억까지 이렇게 적용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12억 원으로 이제 상향이 되고 그리고 이제 2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 공제 금액이 기존에는 이제 6억 원까지 이렇게 이제 공제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9억 원까지 상향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에 대한 이제 부담이 그만큼 이제 줄어든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년 대비해서 또 이제 세금이 늘어나는 이 이제 상한 비율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작년까지는 300%가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예. 올해부터는 이제 최대 150%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도 이제 세금에 대한 이제 부담이 줄어드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올해 5월 말에 만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내역을 신고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초기에 이제 논의가 이제 되다가 지금은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더 연장이 돼가지고 일단은 이제 과태료 이제 부과를 하는 부분은 이제 2023년 5월 이후부터 해서 내년 5월 이후부터 해서 과태료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 올해까지는 일단 그 이제 신고제가 이제 그대로 한 1년이 더 연장이 돼서 이제 작년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 근데 예. 이게 주택 임대차를 이제 계약을 했다. 그럼 네.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해당 지자체에. 네네. 예, 예. 근데 그거를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 예, 예. 올해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올해 5월 달까지 종료가 예정이었었는데 이제 1년이 더 연장이 돼서 내년 5월까지로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상반기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또 확대된다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것도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100세대 이상만 이제 공개가 이제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소규모 아파트에서도 이 관리비에 대한 이제 뭐 투명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작년보다는 더 이제 강화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혼 청년 대상 특별 공급 청약
올해 시작된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미혼 청년 이제 중에서도 이제 일단은 무주택자여야지 되고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네. 19세에서 39세 미만의 이제 미혼자 중에서도 이제 이 도시 근로자 이제 1인 가구 평균 소득이 있습니다. 네. 그 소득보다도 이제 140% 이하이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이 2억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미혼 청년 대상 이제 특별 공급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예. 아, 1년 지나가지고 이제 40세 된 분들 아쉬워하는. 39세 미만이니까 그죠? 예, 만 나이로도 39세. 예. 만 나이로도 39세니까 이제 그죠? 아이고 참.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지구안의 중소형 면적 이제 전용 면적 우리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추첨제도 신설된다 하던데 요건 또 어떻게 됩니까? 네, 그동안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청약 가점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당첨 기회가 이제 거의 이제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추첨제를 이제 일부 도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미혼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에 당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그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좀 있던데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경기가 이제 아무래도 급격하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 네네. 뭐 경기 부양책의 이제 일환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6억 이하의 이제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이 차주가 이제 실직이라든지 폐업 같은 경우가 이제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대출을 이제 상환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예. 과거에 보면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집값이 이렇게 이제 좀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나왔었던 이러한 이제 대책하고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리금도 같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 빼고 이자만 상환하게끔 네, 이자만 상환을 일단은 하시면 됩니다. 유예를 해준다. 대신에 예. 실직이나 폐업 했을 네. 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된다. 올해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35만 가구 될 거다 하던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은 이제 작년에 이제 입주 물량이 2만 7천 세대 정도 입주를 네.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다행히 이제 좀 줄어가지고 2만 2천 세대 정도 입주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제 한 5천 세대 정도 줄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부산 진구에서 진구, 예. 올해 5,600세대 정도 오. 입주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바로 붙어 있는 연제구가 5,500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예. 부산 진구 연제구에서만 이제 11,000세대가 넘게 올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3,000세대가 올해 입주 예정이고요. 동구도 이제 2,000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부산 진구, 남구, 동구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이제 좀 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입주 물량은 특히나 뭐 그 임대차,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에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지금 전세값 좀 하락해가지고 깡통 전세, 뭐 역전세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부산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부산도 지금 이제 역전세 상황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입주 물량이 2만 7천 세대까지 이제 늘어났었기 때문에 입주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역전세난이 더 심화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이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대거 푸는 이유가 지금 분양 시장 너무 침체돼 있고 부동산이 지금 침체돼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집을 살라고 보면은 여전히 비싸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올해 집값 어떻게 될까요? 올해 이제 집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크고 그리고 이제 기준 금리 자체가 일단은 이제 안정화가 되어야지만 이 하락세가 이제 멈출 것으로 네. 이제 예상이 됩니다. 뭐 금리가 이제 다시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상승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이 기준 금리를 한 차례는 더 이제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상반기까지는 이제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이러한 약세가 어느 정도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이 상태로만 진행된다면 그죠? 변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요즘은 네.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소 역시 금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가장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입주 물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부산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좀 시장이 안정적인데요. 네. 대구라든지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평소 이제 물량보다 이제 한 3배 정도 많은 입주 물량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도 이제 적정 물량 이제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2024년 이후로는 오히려 이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 되면은 아마 이제 부동산 시장도 회복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사나 매매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예, 올해 하반기 정도만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 네.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참고만 하십시오. 개인적인 네. 의견 대표님의 이용래 대표였습니다. 예, 자갈 찾으면 18,056회 박성원이었습니다.